라이브.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편승하는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우려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 무소속 김홍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너무 이렇게 비밀주의로 네. 지난번 유엔에서 외교 참사란 소리를 듣는 바람에 네. 이번엔 너무 방어적으로 그래서 비밀주의로 기자들도 곁에 못 갔어요. 제대로 취재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근데 사실 한미일 회담도 한 15분, 중국과의 회담도 25분, 이거 뭐 통역한 시간 빼면은 거의 대화를 못했단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놓고선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난번 유엔에서의 외교 참사란 것은 사실 실수였고 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 있는 일인데, 네. 이번에 그 미국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네.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잘못하면 진정한 외교 참사, 네. 우리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한국판 그 인태 전략,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처음에 아베 총리가 아베 아이디어를 구상이었다면서요.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잘 아시지만 아베 총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그렇진 않았죠. 생각하고 구상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았겠죠.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보고 생각한 거겠죠. 네. 게다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다 배척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만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의해 줄 수 있고 이건 안 된다. 정확하게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무조건 그쪽 말에 다 동의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네네. 해버린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네. 걱정이 돼가지고 외교부에다가 네.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 싶어가지고 예. 질의를 했어요. 예. 근데 답변이 왔는데 네. A4 용지 딱 2장입니다. 여기.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다 그냥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뿐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질문을 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안보에서의 우리 역할 확대라는 것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군사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소리냐. 네. 뭐 그리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란 말이 우리하고 동일한 정치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 나라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소리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예. 기밀이라서 아직 못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임.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로드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선언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덜컥 일만 저질러 버린 거죠. 왜 그런데 굳이 지금 미중 경쟁의 격전장에서 우리가 인태 전략을 공개했을까요? 글쎄요. 이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 하면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걸로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국에 대한 그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 이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미국과의 그 밀착, 미일 간의 동맹에 너무 치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마주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떻게 보셨어요? 뭐 거의 제대로 대화가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한국은 한국 입장 몇 마디 얘기하고 중국은 중국 입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몇 마디 하고 그냥 헤어진 거죠.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기도 해야 되고요. 북한을 설득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적국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말 엄청난 액수의 안보 비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계에서 군사력 2위, 3위인 중국, 러시아와 적국이 된다면 도대체 안보 비용을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 점도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호 여사가 그 대통령의 순방길에 고민하던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영부인이 뭘 했든 간에 그것은 사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크게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좀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 해도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네.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해서 국익에 큰 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중이. 예. 저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길게 떠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도 태평양 지역 관련된 인태 전략, 한국의 인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예. 된다, 그렇게 보고 갈까요?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쏘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계속 쏘고 있는데 여기 대응 잘 못하고 있는지, 어찌 해야 되는 건지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한미일이 자기네들을 압박하니까 네. 이제 북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네. 자기들도 얼마든지 반격할 능력이 있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ICBM 쏘는 것은 이 군사 전문가들 견해는 화성 17형 신형 ICBM을 제대로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 실험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쏘는 것 같다. 이런 견해가 많더라고요. 네. 핵실험은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1년째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핵실험은 이미 6차례 하면서 할 만큼 성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게 크게 그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만 쏘아대고 있군요. 제가 지난달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단 말을 했었는데 네. 뭐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모를까, 예. 기술적으로는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어제 방한했습니다. 다 빈살만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난 적은 있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 가서 예. 왕세자들, 왕족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 이번 빈살만의 방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언론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제계는 부푼 꿈에 지금. 전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예.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한다. 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 네.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이 절대 왕정 국가 아닙니까? 예, 예. 또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중국, 북한만도 못하죠. 근데 예. 이렇게 잘 대접해 주는 거는 네. 우리가 실리를 얻어야 그렇죠. 되기 때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어떤 나라는 인권 민주주의 때문에 상대 안 하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잘 대접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중잣대 아닙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언론이 막 엄청난 호재가 온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빈살만 조금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예. 여러 가지 MOU 맺었던 기업들이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가 안 된 경우도 많고요. 네. 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사우디 쪽 사정이 나빠지면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네. 오히려 이 참여한 우리 기업한테 네. 이거 안 되겠으니까 당신네들이 투자 좀 해라 네. 해가지고 코각교에서 억지로 우리 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 되길 바라지만 너무 지금 장밋빛 환상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사우디에서 뭐 미래가 있고 뭐 우리 경제가 사우디를 잡고 뭐 크게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너무 김칫국을 빨리. 그러니까 사우디가 한국을 위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물어봐도 되는지. 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 15억 축소 신고했는데 이거 액수가 작다 이렇게 불송치한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 뭐 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네. 내 편, 네. 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미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건 15억이 축소 신고했는데 이게 뭐 액수가 작아서 불송치한다. 이거는 좀 뭐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뭐 한두 번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김홍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